오늘은 어떤 하루였습니까? 남자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있었나요? 뒤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조금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쉬지 못하는 마음의 짐.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온전해야 다른 이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짐 내려놓으세요. 연탄은 다 타고 나서야 온도를 남긴다고 하듯 가족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태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한 온도를 올려보세요. 이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친구와 술 한 잔도 좋고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온전한 내 시간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세요. 공자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로 따뜻한 시간 같이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가 그냥 흘러가기 시작한 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보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살고 있다기보다 하루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책임을 지고 자리를 지키고 가족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춰 섰을 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찌해야 할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붙잡고 있는 삶과 이 질문을 내려놓은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로 살아온 시간은 늘 책임과 함께였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 게 당연했고 불안해도 괜찮은 척하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의 자리였고 밖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히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다잡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버텼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티기만 하면 충분한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50이 넘어서면 버티는 것만으로는 방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자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책임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진짜 쉼이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는 용기입니다. 남자로 살아온 시간은 늘 책임과 함께였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 게 당연했고 불안해도 괜찮은 척하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의 자리였고 밖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히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다잡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버텼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티기만 하면 충분한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50이 넘어서면 버티는 것만으로는 방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자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책임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진짜 쉼이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는 용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왜 허전할까? 가족을 위해 살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온 인생은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열심히는 살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은 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 느끼는 허전함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목표를 이루고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성실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이렇게 배웁니다. 울지 말아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참아라. 버텨라. 그래서 남자는 묻는 법보다 견디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감정을 숨기고 불안을 억누르고 고통을 사귀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견디기만 해서는 방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과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것은 현상 유지이고 나아가는 것은 변화입니다. 50 이후에 필요한 것은 견디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한 이유는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흘러갑니다. 의미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시간만 소비하며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공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자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게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이 질문을 붙잡는 삶은 불편합니다. 편한 길을 쉽게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무게를 느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편해지지만 동시에 성장은 멈춥니다. 질문이 없으면 고민도 없고 고민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이 질문을 다시 붙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남자로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조직 안에 있으면 누가 밤새 고민하는 사람인지 누가 책임을 대신 떠안는 사람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되고 규정만 지키면 되고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하루는 흘러갑니다. 조직은 사람의 깊이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성과만 측정하고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부터는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회사 이름도 직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명함 한 장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온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만 지고 질문은 미뤄온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자리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직이 주던 정체성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쉬운 선택은 늘 유혹적입니다. 지금은 그냥 쉬자. 이 정도면 됐다. 굳이 더 애쓰지 말자. 하지만 대부분의 쉬운 선택은 남자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성장의 기회는 사라지고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려운 선택은 늘 귀찮고 당장은 보상이 없습니다. 더 공부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를 키운 건 늘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수많은 밤이 있습니다. 쉬운 선택을 거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걸음씩 나아간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자리를 만듭니다. 50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선택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남자를 무너뜨립니다. 어려운 선택은 힘들지만 결국 남자를 지켜냅니다. 인생이 조금 안정되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에 뭘 더하나. 하지만 남자에게 이 말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자존심만 남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공부를 멈추면 몸이 굳고 생각을 멈추면 마음이 굳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안정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안정된 자리에 오래 머물면 도전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50 이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적당한 불편함, 적당한 도전, 적당한 성장. 그것이 남자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옛날 술잔 가운데 고라는 잔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과음을 막는 잔입니다. 도구는 있었지만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원칙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의 맛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과음은 몸을 망치고 가정을 흔들고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 권력, 욕망, 심지어 일에 대한 집착까지. 원칙은 남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선입니다. 유혹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순간이 많아질수록 원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50 이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원칙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범함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결과입니다. 큰 사고 없이 큰 실수 없이 가족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자신을 지켜낸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해지려고 애쓰다가 무너진 사람보다 평범함을 지키며 끝까지 버틴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50 이후의 목표는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존엄하게, 후회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는 기준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남자는 혼자 견디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과 남는 법은 늦게 배웁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고 이기고 앞서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줄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사람 하나입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50 이후에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연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은 다 타고 나서야 자기 온도를 남긴다고.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책임질 만큼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살았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50 이후의 삶은 연탄과 같습니다. 이제 불꽃은 약해졌지만 그 온기는 오히려 더 깊고 오래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로서 살아온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면 그날 저녁 죽어도 좋다고. 그 말은 죽음을 말한 게 아니라 오늘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묻는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찌해야 할까? 50 이후는 식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남자로서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직이 주던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단 한 번이라도 책임질 만큼 뜨겁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남자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